안녕하세요. 도화 엔지니어링 기술개발연구원입니다. 지금부터 하수관망 설계 프로그램인 DHSS 파이프에 대한 기능 소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내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Make SW의 FA로 파일을 이용한 관망 구축을 살펴보겠습니다. 프로그램을 실행시킨 다음 가져오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원하는 FA로 파일을 선택합니다. 해당 파일을 분석하여 관망을 구성하게 됩니다. FA로 파일은 벡터 정보가 없기 때문에 좌측의 관로 트리와 하단의 관로 목록을 통해서 편집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관망 해석을 진행하기 전에 FA로의 세팅 파일에 존재하는 해석 조건과 일치하는지 확인을 진행합니다. 환경 설정을 클릭하여 수리 해석 조건을 검토합니다. 설정을 확인했으면 해석 시작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시 한번 계산 조건을 확인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관망 해석이 완료되면 우측의 관로 통계 정보가 나타납니다. 대략적인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종단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종단 노선에 대한 목록을 자동으로 구성합니다. 구성된 목록 중에서 특정 노선을 선택하면 종단 화면에서 해당 종단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횡단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횡단 또한 동일한 노선 목록을 이용하여 횡단 화면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상단의 다음 단면 버튼을 이용하면 단면 하나씩 검토가 가능합니다. 종단도와 횡단도에 사용된 테이블 형상은 환경 설정상에서 제어가 가능합니다. 보고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본 메뉴에서 가져오기 내보내기 메뉴를 선택합니다. 수리 해석 보고서를 클릭합니다. 원하는 파일명을 입력하고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수리 해석 결과가 엑셀을 이용하여 작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량 산출 보고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 메뉴의 수량 보고서 버튼을 클릭합니다. 수리 해석 보고서와 같이 수량 산출 보고서도 엑셀 파일로 작성이 됩니다. 수량 산출은 노선 기반으로 작성이 되기 때문에 파일 작성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수량 산출 보고서는 토공, 관로공, 매놀공, 보관공, 가시설공, 포장공 등으로 구성됩니다. 지금은 FA로 파일을 이용하여 별도의 추가 설정 없이 진행하였기에 토공과 관로공만 작성이 됩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보면 관공서에서 GIS 파일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에는 GIS 관로 파일을 이용하여 관망을 구축하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상단 리본 메뉴에서 가져오기 내보내기 그룹을 선택한 다음 관로 가져오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관공서에서 받은 GIS 파일 중에서 관로에 해당하는 파일을 선택합니다. 선택된 파일에 대한 필드 정보들이 하단의 콤보 박스에 나타납니다. 관로 정보 구성을 위해 적절한 필드들을 선택한 다음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GIS 파일에는 관로의 연결 정보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관로 연결은 시종점 좌표 정보를 활용하여 관로 연결 상태를 복원합니다. 간혹 관로 번호가 없는 벡터 정보가 존재하는데 이 정보는 관로 연결에 활용하고 나중에 삭제가 됩니다. 작업이 완료되면 관망 구성이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GIS 정보를 토대로 관로 정보가 적절히 구성이 되었는지 관로 목록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관로 목록에서 항목을 클릭하면 해당 개체가 선택이 됩니다. 위쪽의 개체 뷰에서 개체를 선택하면 관로 목록에서 해당 개체에 대한 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로 목록에서 선택한 개체에 대한 위치를 보고 싶을 경우에는 마우스 우측 메뉴에서 개체 줌 기능을 활용합니다. 이번에는 도면의 관로 정보들을 이용해서 관망을 구축하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토캐드 명령어 창에 DS 타입 아웃이라고 명령어를 입력합니다. 대화 상자가 나타나면 대상 관로에 대한 레이어를 지정합니다. 관로 번호와 관로 재원에 대한 레이어도 지정합니다. 도면에 존재하는 재원의 구성 상태를 확인하고 그에 맞게 재원 정보 형태를 설정합니다. 설정이 완료되면 실행 버튼을 클릭합니다. 원하는 개체들을 선택하고 엔터키를 누르면 관로 개체에 대한 정보 추출 작업이 진행됩니다. 추출된 관로 정보들을 임의의 파일로 저장합니다. 이때 생성되는 파일의 확장자는 GEO입니다. 추출 작업을 연속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정보를 뽑아낸 개체들은 다른 레이어로 변경됩니다. 저장한 관로 정보를 가져오기 위해서 GEO 파일 가져오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저장한 파일을 선택하고 파일 종류를 관로로 설정합니다. 도면에서 추출했던 관로 정보들이 화면에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작업한 파일을 추가로 가져오면 기존의 관망과 결합이 됩니다. 수치 지도를 이용하면 관로의 시종점 지반고나 종단도를 위한 지반 정보들을 손쉽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오토캐드 명령어 창에 XYZ 아웃이라고 명령어를 입력합니다. L 옵션을 이용하면 레이어 선택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지형 고도에 해당하는 레이어들을 선택합니다. 해당하는 개체들을 선택한 다음 임의의 파일로 저장합니다. 작업 중인 프로그램으로 돌아와서 리본 메뉴의 지형 그룹을 선택합니다. 지형 생성 아이콘을 클릭하여 이전에 생성했던 지형 파일을 선택합니다. 해당 정보를 이용해서 지형 정보가 구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계선 작도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지형 정보를 토대로 구성된 지형의 범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리본 메뉴에서 평면 그룹을 선택한 다음 관로 입력 카테고리에서 시종점 지반고 버튼을 클릭합니다. 앞서 작성한 상단원 정보를 토대로 관로에 대한 시종점 지반고들을 간단하게 입력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종단 노선들에 대해서 내부 지형 정보들도 간단하게 구축할 수 있습니다. 리본 메뉴에서 종단 그룹을 선택한 다음 종단 버튼을 클릭합니다. 종단도 작도 형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단 형상 확인을 마쳤으면 리본 메뉴에서 지형 버튼을 클릭합니다. 종단 지형 입력을 위한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3차원 지형 자료를 이용한 지형 정보 구축 옵션을 이용해서 지반고 정보를 작성합니다. 시종점에 대한 지반고 외에 다른 지형 정보들이 추가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유역 개체를 등록하고 면적을 자동 입력하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토캐드 명령어 창에 DS GOOUT이라고 명령어를 입력합니다. L 옵션을 이용하면 레이어 선택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배수 분구에 대한 레이어들을 선택합니다.
도면상에 존재하는 모든 레이어들을 선택하고 엔터키를 누르면 임의의 파일로 저장이 가능합니다. 본 프로그램으로 돌아와서 내보내기 가져오기 그룹에서 지워 파일 가져오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도면에서 작성된 유역 객체가 작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록된 유역 객체들을 이용해서 독립된 폴리곤을 구성하기 위해서 면적 입력 작업을 한 차례 진행합니다. 이때 입력된 면적값들은 해당 폴리곤의 면적을 포함된 객체들의 총연장에 대한 비율값으로 입력이 됩니다. 유역 객체를 살펴보면 개개의 폴리곤으로 구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폴리곤들에 대해서 소유역 생성을 시도합니다. 간단하게 소유역들이 생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씩 선택해서 소유역을 생성해도 되고 여러 개의 객체를 한 번에 선택해서 소유역을 생성해도 결과는 같습니다. 유역 면적이 과다하게 들어갈 수 있는 영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유역 객체를 직접 작도하여 면적값이 작아지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유역에 대한 편집이 완료되면 관로에 대한 면적 입력을 다시 한번 진행합니다. 변경된 면적값들이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결관을 이용하여 관로에 면적이 입력되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관로의 재원은 기본적으로 벡터 선분의 아래 위에 표현됩니다. 속성창을 이용하면 리더선을 이용해서 재원 표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원하는 만큼 객체를 선택한 다음 마우스 우측 메뉴의 속성 메뉴를 선택합니다. 리더선을 이용한 재원 표현을 체크하면 재원이 리더선을 따라 표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리더선의 길이나 각도 또한 사용자가 임의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이를 활용하면 도면상의 재원 표현을 다채롭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리더선의 생성 방향 및 길이 또한 조절이 가능합니다. 간혹 유역 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관로에 원하는 면적들이 입력되었으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에는 연결관을 활용하여 면적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유역에 대해서 연결관 객체 작도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해당 연결관의 종점부를 원하는 관로와 연결합니다. 이때 다중으로 연결하게 될 경우 연결된 면적이 합산되어 해당 관로에 입력됩니다. 입력 결과를 살펴보면 관로가 포함된 영역은 해당 관로의 해당 면적이 모두 입력되고 연결관을 이용해서 연결한 관로는 두 개 폴리곤의 면적에 대한 합산값이 입력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맨홀을 설치하고 종단도에서 작동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의 맨홀 설치 버튼을 클릭하면 설치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옵션을 확인하고 실행 버튼을 클릭하면 맨홀이 설치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맨홀을 클릭하면 하단의 맨홀 목록에서 해당하는 맨홀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택된 맨홀에 대해서 마우스 우측 메뉴의 개체 줌을 이용하면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맨홀이 설치가 되면 종단도상에서도 맨홀이 작도가 되고 관련 정보가 깃발 형태로 나타납니다. 종단도 상에서 맨홀 개체를 선택하면 하단의 맨홀 목록에서 선택된 맨홀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용도 지역을 이용하여 설계 재원을 입력하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유역 개체에 대한 정보를 도면에서 구성하듯이 동일한 명령어를 사용하여 미리 도면상에서 파일을 생성합니다. 생성한 GEO 파일을 하나씩 가져옵니다. 등록하게 되면 등록된 개체들이 선택되어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마우스 우측 메뉴에서 속성 메뉴를 선택합니다. 원하는 용도 지역 특성을 입력하고 그에 맞는 설계 재원 값들을 설정합니다. 나머지 용도 지역 파일들을 가져오면서 반복적으로 특성치를 설정합니다. 도면에서 용도 지역에 대한 정보들을 구축할 때에는 해당 개체들이 모두 폴리곤 형태로 구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개체들에 대해서 닫기, 속성이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파일을 생성하도록 합니다. 등록한 용도 지역 개체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용도 지역 개체에 대해서 해치 형태로 보여집니다. 용도 지역 개체는 다른 개체와 달리 동일 개체 모두 선택을 진행해도 동일한 특성치를 가지는 개체들만 선택이 됩니다. 이를 이용해서 특정 개체에 대한 속성 일괄 편집이 가능합니다. 리본 메뉴에서 평면 그룹을 선택한 다음 설계 재원 버튼을 클릭합니다. 대화 상자가 나타나면 토지 이용 계획 토대로 입력 옵션을 선택합니다. 실행 버튼을 클릭하면 관로들에 대해서 설계 재원들이 입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력된 재원을 기반으로 해석을 진행합니다. 해석 조건을 확인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해석이 완료되면 대략적인 결과와 하단의 관로 계산 결과 목록에서 관로별 계산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종횡단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단에 대한 노선 목록은 자동으로 구성이 됩니다. 노선 목록 구성 상태가 원하는 형태가 아닐 경우에는 환경 설정에서 종단 노선에 대한 조건을 변경합니다. 종단 설계의 일반 사항에 보면 노선 목록 구성과 관련된 체크 항목들이 있습니다. 변경된 내용을 토대로 노선 목록을 재구성하도록 노선 목록창에서 관련 메뉴를 호출합니다.
종단 보기 화면으로 넘어가서 구성된 종단 노선들을 확인합니다. 리본 메뉴에서 재원 보기를 체크하면 관로에 대한 세부 재원들을 편집할 수 있습니다. 리본 메뉴의 종단 입력에서 포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전체 노선을 단일 포장으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평면상에 포장 관련 폴리곤이 있으면 이를 토대로 자동 입력이 가능합니다. 기초 버튼을 클릭하여 전체 노선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기초 정보를 입력합니다. 세밀한 조정은 개별적으로 재원창에서 편집을 진행합니다. 가시설 버튼을 클릭하여 전체 노선에 대해서 가시설을 자동으로 입력합니다. 설정된 깊이에 따라서 가시설 종류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지형 변화를 감지하여 설정이 진행되기 때문에 사용자 편집이 거의 필요하지 않습니다. 시공 버튼을 클릭하여 전체 노선에 대해서 깊이에 따른 시공 방법을 설정합니다. 종단도와는 상관이 없으며 수량 산출 보고서 작성 시에 이 값들을 사용합니다. 종단 깃발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단 깃발 정보는 관로에 대한 상대적인 위치값을 사용하여 작성이 됩니다. 깃발 정보에 대한 값을 입력하면 종단도상에서 작도되는 상황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형이 깃발인 경우에는 너비와 높이 값을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원형관인 경우에는 너비만 입력해도 됩니다. 깃발에 출력할 내용들을 상단 깃발이나 하단 깃발 필드에 입력하면 됩니다. 작도할 수 있는 깃발 유형은 5가지가 있습니다. 단순히 공사 정보를 표현하기 위한 깃발이 있으며 형상으로는 원형관과 박스관이 있습니다. 평면상에 지하 매설물이 등록되어 있고 해당 노선과 교차되는 지작물이 검색되면 자동으로 깃발이 작도가 됩니다. 상단에 깃발 정보들이 많을 경우에는 아래 방향 쪽으로 깃발 정보가 형상화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종단도의 하단에 있는 테이블에 대한 설정은 환경 설정에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종단 설계의 테이블 항목을 클릭하면 현재의 테이블 설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테이블 제목란에 대한 설정이나 출력하는 항목들에 대해서 설정이 가능합니다. 리본 메뉴에서 횡단 그룹을 선택한 다음 횡단 버튼을 클릭하면 노선에 따른 횡단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면 이동에서 다음 단면 아이콘을 클릭하면 단면 단위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단면에 대한 횡단 테이블 설정은 환경 설정에서 조절이 가능합니다. 환경 설정의 횡단 설계에서 테이블 항목을 클릭합니다. 횡단 테이블 구성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및 도면을 작성하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리본 메뉴에서 가져오기, 내보내기 그룹을 선택합니다. 수리해석 보고서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엑셀 파일로 보고서가 작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프로그램으로 돌아와서 수량 보고서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수량 산출 보고서가 노선별로 작성됩니다. 노선 개수 및 길이에 따라 작성 시간이 소요됩니다. 토공, 관로공, 맨홀공, 보관공, 가시설공, 포장공 순으로 작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토캐드 명령어 창에 DSSS 파이프 명령어를 입력합니다. 대화 상자가 나타나면 작업했던 프로젝트 파일을 선택합니다.
관망도 작도를 선택한 다음 실행 버튼을 클릭합니다. 본 프로그램의 평면과 동일한 형태로 작도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은 명령어를 실행시킨 다음 종단도 작도를 선택합니다. 작도 범위를 확인하고 실행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시 같은 명령어를 실행시킨 다음 횡단도 작도를 선택합니다. 작도 범위를 확인하고 실행 버튼을 클릭합니다. 도면 작도 시에는 해당 도면이 수용할 수 있는 개체에 대한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양이 많을 때에는 구간별로 작성하도록 합니다. 이상으로 하수관거 설계 프로그램에 대한 기능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